고리타분한 철학을 자기계발서로 편집한 책. 오늘은 야마구치 슈가 지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다산초당에서 2019년에 출판한 책입니다. 저자 야마구치 슈는 게이오 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조직개발과 혁신, 인재 육성과 리더십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철학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론을 배우라고 강조합니다. 철학에는 그 시대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철학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론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답을 얻는 과정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철학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시대적 문제 앞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철학적 아이디어를 경영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자의 이런 관점이 아마도 철학을 자기 개발서로 풀어쓰게 된 중요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이 사회를 이루고 영위하는 데 크고 작은 역할을 맡고 있는 개인들이야말로 철학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교양이 없는 전문가보다 위험한 존재는 없다고 덧붙입니다. 철학을 배우지 않고 사회적 지위만 얻으면 문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전체 2부 50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철학적인 난제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가 자기의 관점에서 철학을 이해하고 책을 썼듯이 독자도 자기의 관점에서 책을 읽으면서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론을 배운다면 대단히 유용한 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이 주는 삶의 도구 4가지입니다. 저자는 철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통찰력을 준다. 철학을 배움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이 남겨놓은 생각의 흔적들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질문들의 답을 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철학이 주는 삶의 도구 2번째, 변화를 위한 비판적 사고의 핵심을 배운다. 모든 철학 역사는 지금껏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진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적 사고의 역사입니다. 과거 철학자들이 제기했던 질문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what에 대한 문제입니다. 2번째,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how의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철학자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답변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철학자의 답변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이것은 한동안 정답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과거의 정답이었던 것이 더 이상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철학자는 다시 질문을 제기하고 다른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철학의 역사는 정론, 반론, 재정론이라는 흐름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 사고의 흐름을 읽음으로 인해서 비판적 사고의 핵심적인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이 주는 삶의 도구 3번째,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다. 혁신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어떤 혁신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혁신가들을 인터뷰한 결과 그들 중에서 처음부터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음먹고 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들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구체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일을 했습니다.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없다면 애초부터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과제 설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학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현실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철학이 주는 삶의 도구 네 번째입니다.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게 한다. 과거 수많은 철학자들은 비극을 마주할 때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런 생각의 결과를 글로 남겨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학을 배운다는 것은 과거의 철학자들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교훈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 어리석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비극을 실행한 장본인은 유대인 대학살을 자행한 아돌프 히틀러도 아니고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주범인 폴포트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들을 리더로 따르기로 선택한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을 따르기로 작정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적 비극을 저지르는 장본인들이라면 그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과거의 철학자들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남긴 기록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이런 지적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비극적인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 나라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던지는 충격적인 도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철학을 자기개발서로 만드는 새로운 편지. 이 책은 대부분의 철학 입문서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철학적 주제를 다루면서 선택한 특징적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철학의 목차를 시간축으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의 초보자들이 철학을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철학 입문서를 읽기 시작하면 몇 페이지 읽지 않고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철학 읽기를 포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철학서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지루하고 따분함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철학의 목차를 시대적으로 배열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들이 남긴 다양한 개념들을 주제에 따라서 편집하여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사람, 조직, 사회, 생각의 틀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철학적 개념들을 모아서 편집하였습니다. 사람에 관한 핵심 개념은 타인과 자신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 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끊임없이 연구해온 과거 철학자들의 고민이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조직에 관한 핵심적인 개념은 집단 속에 있는 인간이 보이는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개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지만 집단 안에서는 개개인의 특성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집단이라는 조직 안에서 개인이 취하게 되는 행동 양식과 특징에 관해 과거 철학자들이 고민한 내용들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에 관한 핵심 개념은 사회의 성립 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고민한 과거의 많은 철학자들의 결과물은 사회의 행동과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구조를 파악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 이래로 수많은 철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사회를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상적인 사회를 추구한 운동은 모두가 예외 없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나치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선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철학자들이 남긴 사회에 대한 고찰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의 틀에 대한 핵심 개념은 모든 문제를 깊고 예리하게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한 돌파구를 열어줍니다. 철학의 역사는 그 자체가 기나긴 생각의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정론, 반론, 재정론의 과정을 통하여 특정하고 편협한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철학을 자기개발서로 편집한 두 번째, 현실의 유용성에 기초하여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은 철학 사상의 중요성보다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유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편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학적으로 아무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현실에 적용되는 유용성이 떨어지는 주제는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근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칸트는 이 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자는 칸트를 제외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대단해서 내가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 저자는 지금까지의 철학자들의 큰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철학자들이 작성한 문헌들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철학 사상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독선적으로 주장하는 전단 광고지에 불과하다. 철학자들의 가장 큰 잘못은 철학이 무기로서 도구로서 대단히 유용하지만 그 유용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데 너무나도 태만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과거의 철학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철학을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이런 잘못에 대한 반성일까요? 그래서 저자는 고리타분한 철학을 현실에 유용한 자기개발서로 편집하였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자신의 생업인 조직과 인지에 관한 컨설팅과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성을 토대로 편집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철학의 영역 이외의 다른 분야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세 번째 특징은 철학 사상과 연관된 경제학, 문화유학, 심리학, 언어학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철학책인지 심리학책인지 헷갈릴 정도로 심리학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철학 이외의 다른 분야를 다루는 이유를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모든 학문 분야를 포용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적 사고를 현실의 문제에 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철학자들이 고민한 흔적들을 살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1차적으로 니체가 고민하고 남긴 철학적 개념에서 그 답변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명품 브랜드나 고급 제품을 끊임없이 소비하는 이유는 그 제품이 가지는 실용이나 필요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제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경험하는 열등감을 해소하고 차별성을 드러내어 자신의 정서적 만족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만 가지지 못한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이럴 때 명품 가방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나는 저런 가방이 필요 없고 내 스타일에 맞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명품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약간의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열등감과 시기심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면 자기도 명품을 구입함으로써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열등감과 시기심을 해소할 것입니다. 이런 열등감과 시기심을 철학자 니체는 르상티망이라고 정의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르상티망은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강자에게 품는 질투, 원한, 증오, 열등감이 뒤섞여 있는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포괄적인 시기심입니다. 이런 현상은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다 적용됩니다. 명품 의류 브랜드나 고급 자동차 회사가 매년 새로운 컬렉션과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는 이유는 르상티망을 꾸준히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최신 상품을 끊임없이 시장에 내보냄으로써 오래되거나 유행이 지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기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물건이 넘쳐나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명품이나 고급 브랜드 시장이 대체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그 제품이 실제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명품 브랜드 시장이 호조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제조회사들이 지극히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시기심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니체의 르상티망을 설명하면서 현실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타인의 시기심을 관찰하면 비즈니스 기회가 보인다.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소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소비의 관점에서 답변을 제시합니다.
니체는 명품이나 고급 브랜드의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시기심으로 해석하였지만 장 보드리아르는 차별성으로 해석합니다. 보드리아르는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돈을 쓴다. 보드리아르는 그에 져서 소비의 사회에서 소비를 기호의 교환으로 정의합니다. 소비가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라는 차별성을 표현하는 기호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서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기능적인 필요가 아니라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을 부과하여 정서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소비합니다. 기능적인 필요에만 만족한다면 대량 생산이 가능한 현재의 소비시장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능적인 필요는 넘치도록 충족되었지만 소비시장은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옷이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표현해서 정서적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옷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품이 끊임없이 팔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니체는 시기심을 만족시키는 방편으로 설명하였고 보드리아르는 차별성을 표현하는 자기만족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기능적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품이 이렇게도 넘쳐나는데도 새로운 제품이 꾸준히 출시되고 소비되는 이유는 기능적인 필요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시기심과 차별성이라는 정서적 욕구를 해소하고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마무리해 봅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철학의 한계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서양 철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의 철학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데아론입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인간의 관념 속에 있는 이상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는 나무를 볼 때 이것은 나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온 천지에 수도 없이 자라는 나무들 중에서 똑같은 나무는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나무들을 나무로 인식하는 것은 인간의 관념 속에 나무라는 이상형의 이데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플라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그 이상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나무의 이데아가 있고 사람은 사람의 이데아가 있고 국가는 국가의 이데아, 즉 이상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이데아론을 현실에 적용하여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에 져서 국가에서 국가의 이상형인 이데아를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철인 정치를 주장하였습니다. 플라톤은 실제로 철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칠리아로 건너가서 왕을 교육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정쟁에 휘말려 감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자 간신히 탈출하여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플라톤의 이상론은 현실 정치에서 이렇게 보기 좋게 실패하였습니다. 플라톤은 서양 철학의 원조이지만 동시에 철학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학은 한 시대가 직면한 현상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 질문에 나름대로 답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 철학자가 제시했던 해답은 효력을 잃어버리고 폐기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해답을 찾아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사회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자들의 질문과 답변은 지금까지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여 내놓은 답변들은 그 유효기간이 지극히 짧아서 일시적으로 유통되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는 이상적인 사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상적인 국가도 없고 선하고 의로운 이상적인 인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 직면한 철학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는 왜 이상적인 인간과 사물은 존재할 수 없는가? 철학자들의 질문에 신학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타락하였고 모든 인간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